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로 알아보는 시간. 종목 OX 첫 번째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석탄가, 천연가스가가 하락하니까 오늘 이 종목은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 일시적일까요? 이 종목의 하락도 일시적일까요? OX로 알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선택은 아니었고요. 김진만 팀장님은 일단 피하자라는 건데 그럼 오를 만큼 다 올라서 이제는 안 오를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피하고 다시 사자예요? 피하고 다시 사자라는 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네. 원자재 투자의 리스크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 천연가스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발언과 동시에 급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을 봤었을 때 이런 이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석탄 급등, 그다음에 해운운임 급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종합 상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강하게 추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소나기가 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전에 뭐 영국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갑자기 전력난이 나오면서 이후 그다음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피하고 보자라는 게 좀 케이스고요. 이번에 신규 매수도 일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에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전 개인적으로 다시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보유자분들께서도 매도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통해도 충분히 괜찮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2만 9천 원 후반대 아니면 3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천연가스 가격이 한 번 정도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X긴 한데 이 B는 피하고 다시 사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그러면은 O 의견이 강력한 O인지 오늘이라도 사야 되는 O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보면 수급 상태가 외국인도 27,000원대부터 그리고 기관도 27,000원대부터 누적으로 쌓여온 이 매수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3만 원대까지 하락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28,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요 단기 급락 이후 다시금 또 반등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락력이 나타나는 것은 엊그제 천연가스가 9%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 1.9% 또 WTI 유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하락 장세에서 수급이 몰렸던 것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력이 맞물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산 가치 대비 LX 인터내셔널 많이 상승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이상 단기적 반등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약간의 톤은 다르지만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엔터주 내에서 SM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엔터주가 이제 콘서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SM은 기여유 상장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시장 하락도 SM의 상승을 막을 수 없었는데 두 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OX로 확인해 보죠. 이번에도 나뉘어졌는데 박정수 대표님은 X예요. 네. 가격적인 면 때문인가요? 보통 엔터주들이 자산 가치 대비 한 10배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 거의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SM도 이번에 매각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지난 5월 달부터 급등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자회사 또 상장 기여유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오늘 또 일정 부분 엊그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또 이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자본총계 대비 한 10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고점이 좀 물리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진만 팀장님은 O 의견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엔터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연말에 콘서트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열릴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기대가 먼저 반영된
후에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벤트에 좀 기대해 보자라는 입장으로서 SM을 조금 더 가져가 보자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벤트가 굵직한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디언유의 상장도 같이 이어져 있고 거의 아직 매각설도 아직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후에 연말 콘서트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백신 접종을 뭐 2회차까지 맞은 분들에 한해서 오프라인 콘서트도 개최가 된다면은 엔테오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조금 더 상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게 이제 SM 같은 경우는 7만 원 중반대에서 8만 원대까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적정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이후에 가지고 있는 여러 이벤트죠. 단순히 이제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이벤트로서 SM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가지고 있는 이제 가수들의 라인업을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뭐 앨범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6만 원 후반대에서 7만 원 초중반대까지 기관들의 강한 매물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따로 빠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구간을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이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다수의 종목, 시청 상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로 바닥을 찍었을까요? 두 분이라면 사시겠어요? OX로 의견 주시죠. 이번에는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네이버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사실 지수가 빠지기 전부터 밀렸던 종목인데 이제는 괜찮을까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제가 좀 많이 고점에서 좀 안 좋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다시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은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바닥권에서 메이저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됐고 요 최근에 이 지수의 지지 여력, 지수의 반등을 또 네이버 카카오가 일정 부분 견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오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다르게 일본 라인의 합병 이후로 지금 자산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도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22조 잡히고 있고 거기에 시가총액은 64조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시가총액이 더 강력하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에 캐파가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64조 이상 더 강력하게 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상승력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현 국면에서는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지수가 반등하는 한 네이버 카카오도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39만 원 자리까지 오늘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여력은 충분히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여기서 더 반등력을 만들어낸다면 40만 6천 원 내지는 41만 7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력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 3가지 다뤄드렸고요. 이번엔 두 분에게 특징주를 직접 뽑아달라고 전달드렸습니다. 마감에 살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지주회사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로 지하화 이야기는 약간 정책과 같이 가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제 인맥, 이제 정치 관련 주들 중에 대선 관련 주들이 인맥 관련주들은 다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빠졌잖아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 관련 주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책 관련 주 별로 움직이지 않은 정책 관련주 또는 이 저평가 관련주를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지주회사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주회사가 아닌데요. 네. 이제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점은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사업회사인데 이제 일부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데 그 지분으로만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이 자회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같이 오르고 떨어지게 될 경우 이제 본업에 상관없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슬슬 재평가 받아도 무각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종목 가져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두 분의 종목 기대가 됩니다. 마감에 사시겠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죠. SK케미칼 사무개발. SK케미칼은 맞아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주회사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SK 케미칼 또한 사업 영역군이 굉장히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 롯데 정밀화학 같은 이제 PVC 석유나 석탄을 소재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제 중국 쪽 회사와는 좀 차별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좀 신소재 쪽에 있어서 개발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르면은 주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의 60% 후반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너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최근에 사모펀드에서 지분을 좀 매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따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또 사업 부분을 넓혀라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배력에 대한 구조로 했을 때 30%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배 구조가 좀 탄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68%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한 10%에서 20%의 지분은 좀 매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좀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사업 영역 자체가 최근에 트렌드도 맞고 앞으로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한 27만 원 정도부터 29만 원대 사이에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건 이제 응집이 많이 됐다는 모습이고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재료 혹은 이슈로 폭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재평가 구간에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구간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워낙 이제 이때 매물대를 강하게 응집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소재와 정밀화학 및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미래 산업 가치가 충분하다. 3분기 실적도 2분기와 못지않게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SK케미칼을 지금 사셔도 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적정 매수가로는 한 28만 8천 원, 목표가로는 35만 원, 손절가로는 한 23만 원 정도 제시드리겠는데 그렇게 23만 원까지 왔을 경우에는 여전히 지주회사로서의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케미칼은 지분 가치도 있지만 당사가 갖고 있는 사업 영역도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면서 오늘 마감의 살 종목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를 어떤 종목으로 풀어볼까요? 네, 이제 3호 개발을 볼 건데요. 네. 이 이슈가 지금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에서도 나왔었고,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 번 또 언급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자가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까지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지금 대선 공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이 이슈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3호 개발이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서부간선 지하차도 민간사업 건설공사 중 이 토공 구조물 공사, 터널 공사 2구간을 수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엮여 있고요. 최근에도 평택, 부여, 익산, 서부내륙 고속도로 1309 구간 공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 고속도로, 도로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주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수주량을 충분히 넘긴 상황이고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2,151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1,298억으로 충분히 이슈화가 된다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재무구조적 측면으로도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부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분기까지 보더라도 부채가 880억으로 전분기 1,015억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하면서 자본 총계를 늘리고 있는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지금 한 5,1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목표가 5,470원. 강력하게 돌파된다면 5,800원 정도 자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5,0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 개발이었습니다. 관련주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3호 개발을 공략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의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장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반등 나왔는데 저희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열혈 토론을 띄고 있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 또 내일 연휴를 앞두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빠지는 거 도로 반납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많은 토론을 띄고 계시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정리해 주세요. 먼저 김진만 팀장님. 이제 내일 중국장이 열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쇼크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현금 확보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아직 2, 3분 정도 남았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 현금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한 번 더 하락장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냥 정말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있었을 때 그런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든 어떤 전략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으로 현금이라는 이제 충분한 종목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 2분 정도 장이 남았는데 충분히 이제 약간의 이익이 구간에 들어서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충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방어력이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 해외 증시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장, 중국장이 일주일 만에 열리는데 그 쇼크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여유가 충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매 전략을 사용하실 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주가의 하락과는 무관한 좀 성장률을 잡으셔도 좋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매매 전략 나는 20% 30% 수익을 낼 거야 하는 거에서 한 10%씩 3번 나누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자체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다는 말씀과 함께 시장 리스크 충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고요. 또 4분기에도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조금 리스크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있죠. 바로 조기 테이퍼링 문제, 중국 헝다 디폴트 문제, 그리고 이 부채 한도, 즉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추가 연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 단기 유예안을 제기하면서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왔죠. 이 12월 정도까지 유예를 해주면 뭐 증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